네, 안녕하십니까. 이주연입니다. 오늘 지영빈과 함께하는 과학 강연 10번째 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해서 새를 만나러 가는 길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새를 공부했고요. 생물학과에서 조류 전공을 했고 참새로 박사를 했습니다. 지금 혹시 줌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제가 채팅창을 계속 읽을 수는 없어서 어, 이제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끝나고 나서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주연이고요. 오늘 강연은 새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새소리, 그리고 사람 이야기, 새를 보는 방법들, 새를 어떻게 하면 녹음할 수 있는지,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야외생물학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연구를 하면서 사실 과학자라는 말을 들으면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흰 가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파이펫 같은 거 들고 플라스크를 들고 하는 모습을 많이 상상하시겠는데 저는 그것보다 등산복 입고 쌍안경 메고 카메라 들고 밖에 나가는 게 훨씬 많은 야외생물학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산과 들과 강과 바다 다 나가면서 새를 보고 연구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새에 대해서 아시나요? 새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는, 여러분들께서 검색하시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답변은 바로 날 수 있도록 적응한 생물이다. 나는 생물이 아니라 날 수 있도록 적응한 생물이다. 그 중에서도 벌터브레이트, 즉 바로 척추동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척추동물들, 여러 가지 동물군 중에는 많은 생물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새는 독보적으로 나는데 적합하게 진화한 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보시면은 새들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펭귄이라든지 타조라든지 날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왔다 갔다 적응해서 살아가는 새들도 있죠.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영을 한다든지 달리기에 특화됐다든지 자기에 맞는 환경에 맞춰서 진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척추동물 중에서도 새에 대해 가장 독특한 점이라고 한다면 새는 전 지구상에서 전 지구의 남극부터 북극까지 모든 지역에서 다 살고 있는 몇 안 되는 분류군이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뭐 우리가 알다시피 양서류와 파충류 같은 생물들은 남극이나 북극같이 극지방에서는 살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포유류 같은 애들은 남극에선 사는 종이 뭐 고래 종류를 제외하면은 남극의 대륙 위에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들 같은 경우에는 북극에 있는 극제비 갈매기, 뭐 북극 도둑갈매기부터 남극에 있는 펭귄이나 남극 도둑갈매기, 뭐 브라운 스쿠아 이런 애들까지 전 분류군이 새에 대해서 전 지구적으로 다 서식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중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새들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는 522종의 조류가 보고되어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새들은 약 200여 종, 그리고 전남대학교 캠퍼스에서는 50종을 만나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22종의 조류들을 보시면 우리나라에 한 번만 왔다가 뭐 날아갔다는 뭐 구남조라든지 갈색 얼간이새 이런 새들까지 포함된 수치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새들은 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까치, 맷비둘기, 참새 이런 새들부터 시작해서 뭐 겨울에 찾아오는 독수리, 흑두루미, 여름에 찾아오는 꾀꼬리 이런 새들까지 포함할 수 있겠네요. 여기 지금 사진에 배경에 나와 있는 새들도 지금 민물도요라든지 여기에 보시는 이렇게 생긴 민물도요라든지 여기 있는 왕눈불대새라든지 비슷하게 생겼지만 엄연히 다른 새들이 같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얘들은 다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들은 이동 및 생태에 따라서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텃새, 두 번째는 여름철새, 그리고 겨울철새와 나그네새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텃새는 우리나라에서 1년 내내 서식하는 새들로 뭐 가장 대표적으로 까치, 겨울철에 집을 짓고 여름철에 번식을 하고 가을철이 돼서도 계속 보이는 까치를
그 흔히 말하는 대표적인 텃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름철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봄철쯤에 날라와서 여름철에 번식을 하고 다시 가을, 겨울철이 되면은 남쪽으로 날아가는 새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제비, 꾀꼬리 이런 애들이 있겠고요. 사실 지금 10월 이제 곧 10월이 다 돼 가는데 제비들이 어 그 시골 마을 같은 데 가보면 제비들이 약 한 1000마리에서 2000마리 정도 모여서 전깃줄이 쭉 앉아 있는 모습도 보여요. 그러다가 하루 이틀 정도 되면은 애들이 특정한 날에 특정한 그 시간 되면은 애들이 한 번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겨울철 동안은 보기 힘들다가 다시 이제 그다음 해 봄에 다시 보이겠죠. 걔들이 바로 여름철새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새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북쪽에서 번식을 하고요. 러시아라든지 만주, 아무르강 유역에서 번식하고 겨울철에 우리나라로 날라오는 흑두루미들, 뭐 독수리 같은 대형 맹금류들도 포함이 됩니다. 얘네들은 만주나 뭐 러시아 같이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북쪽에서 추운 지방에서 번식을 하고 걔들이 겨울철이 되면은 그쪽이 눈이 쌓이고 뭐 얼음이 얼고 하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남쪽 약간 좀 더 따뜻한 우리나라까지 내려와서 겨울을 나고 다시 이제 봄이 되면 올라갑니다. 걔들이 번식하러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그네새라는 새들도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는 사진에 나와 있는 물대새 그리고 도요 종류들은 이제 나그네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나그네새들은 우리나라 북쪽에서 번식을 하지만 월동은 저기 남쪽에서 하는 뭐 필리핀이라든지 혹은 호주까지 날아가는 도요새들은 호주까지도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호주까지 날아가는 그런 새들, 즉 봄, 가을에 보입니다. 지금 한창 9월에서 10월 사이에 서해안 갯벌에는 이런 그 물대새나 도요 종류들이 수만 마리가 찾아왔다가 10월 중순이 되면 이제 걔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남쪽으로 내려가고요. 다시 그 다음 이듬해 봄에 3월 달에서 4월 달에 수만 마리가 다시 우리나라 갯벌을 찾았다가 여름이 되면 또 안 보여요. 여름 되면 얘들은 다시 북쪽에 있는 뭐 러시아나 남주 지방 가서 번식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새에 대해서 간단한 정리였고 이제 새들의 노랫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들의 음성은 어떻게 구분될까? 새들의 음성은 주로 노랫소리와 울음소리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새소리가 뭐 까치들 같이 까까까까까깍 1년 내내 들리는 소리도 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봄철에는 좀 더 아름다운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봄철에서 여름철 넘어가는 6월 사이에 특히나 전남대학교 예를 들자면 전남대학교 뒷산에만 가도 뭐 집박이 종류들, 꾀꼬리 종류들이 되게 아름답게 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뒤에서 이따가 뭐 소리는 들려드릴게요. 그런데 그 소리는 1년 내내 들리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1년 내내 들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 짝을 찾을 때, 암컷을 유혹할 때 노래를 잘 부르는 수컷이 유리하다고 하죠. 그래서 짝을 찾을 때 그때만 이제 이쁘게 우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깨깨깨 하는 그런 단순한 소리로 변형이 됩니다. 그게 바로 노랫소리와 울음소리로 나눠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는 노랫소리 그리고 단순하지만 시끄러운 소리는 그 울음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동물 분류학 여러분들 배우다 보면 종속과문, 강문, 개, 막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분류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목 단위에서 참새목 조류라는 패서리폴메스라는 참새목 조류들만이 노랫소리를 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참새라든지 뭐 집박이 종류, 저기 황금새, 딱새 종류라는 새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참새목에 속하기 때문에 봄철에서 여름철 넘어갈 때 굉장히 아름다운 울음소리를 낼 수 있고 단 그 우리 참새목에 속하지 않은 뭐 외가리라든지 여기 학교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비둘기라든지 그런 애들은 울음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학습하지도 못할 뿐더러 내지도 못해요. 그게 성대가 그렇게 발달하지도 않고 뇌가 그렇게 발달하지도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새의 음성은 크게 노랫소리와 울음소리로 알려져 있고 노랫소리는 그중에서 참새목 조류만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것처럼 노랫소리는 번식기에만 수컷이 낼 수 있는 화려한 소리고 짝 형성이라든지 세력권 확보 등 번식에 관련된 일만 사용을 합니다. 짝 형성이라는 거는 노래를 잘 부르는 애들이 노래를 잘 부르면은 암컷들이 날려와서 이 수컷이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가 옆에서 막 맴돌면서 보고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정말 노래를 잘 부른다. 옆에 집 애보다 얘가 좀 더 낫다 하면 얘하고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낳고요. 근데 얘가 노래 부르는 게 좀 시원찮다 하면 다른 서식지로 날아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게 짝 형성에서는 수컷이 노래를 하면 암컷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세력권 확보란 수컷들이 수컷끼리 노래를 하면서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랩배틀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제 딱새 제가 연구한,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연구한 딱새를 예를 들자면 마을에서 한 마리 내지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걔가 가장 마을의 높은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노래를 아름답게 부르는데, 그 주변에서 다른 수컷이 노래를 부르면 얘가 노래를 멈추고 막 쳐다봐요. 찾고 그 수컷을 쫓아가서 공격하고 이제 뭐 싸워가지고 물어뜯고 해서 그 수컷을 쫓아냅니다. 자기 세력권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세력권에서는 한 마리만 수컷이 노래를 부르면서 암컷을 유혹하는 그런 행동을 양상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수컷끼리 인터랙션, 그리고 암컷 수컷 간의 인터랙션이 노랫소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울음소리란 연중 내내 들을 수 있는 짧고 간결한 소리. 얘는 개체 간 의사소통이라든지 경고, 위협, 경계 등의 반응에 널리 사용되고요. 뭐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짹짹짹짹 하는 참새들. 참새들은 짹짹짹이라는 소리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실상 들어보면 좀 많이 다릅니다. 짹짹 하는 소리도 있고 찍찍 쪽 뭐 이런 소리도 내요. 근데 그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포식자라든지 뭐 자기들한테 위협이 되는 고양이라든지, 고양이 혹은 뭐 황조롱이 이런 포식자가 나타나면 빽빽빽 이런 소리를 냅니다. 좀 하모닉, 저희가 말할 때 하모닉 스트럭처를 가진다고 하는데, 그런 하모닉 스트럭처를 가질 때는 이제 모든 참새들이 밥을 먹다가도 다 고개를 들고 경계를 합니다. 포식자가 왔으니 이제 도망가야겠구나 하고 같이 포식자를 찾고요. 포식자를 발견한다면은 그 밥 먹다가도 짹짹짹 하던 애들이 전부 다 같이 빽빽빽빽 이런 소리를 내면서 방어 행동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울음소리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노랫소리는 수컷이 홀로 크게 우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울음소리는 개체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의사소통을 할 때 많이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새들은 언제 주로 울까? 그 중에서 가장 이를 설명하기 좋은 가설은 바로 dawn chorus라는 가설입니다. 새들, 특히 명금류는 주로 새벽에 우는데 얘를 바로 dawn chorus라 하고요. 왜 그러냐면 동트는 시점에 많은 종들이 경쟁하듯 동시에 울고, 세력권을 가진 수컷은 더욱 크고 선명하게 노래해서 자신을 과시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 간단하게 에너지 소모량 가설, 짝 유혹 및 세력 형성권 가설, 새벽의 음성 신호 전달 가설이 있습니다. 에너지 소모량 가설 같은 경우에는 새벽은 좀 춥죠. 특히 3월달, 4월달은 아침에 추워요. 그때 울음소리를 내면은 내가 조그만 에너지를 내더라도 멀리 잘 들릴 수 있게 들리는 게 바로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효율적으로, 그게 바로 에너지 소모량 가설이고, 짝 및 세력권 형성 가설은 새벽에 우는 게 다른 그 애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짝이라든지 다른 암컷들이 일찍 일어난 수컷이 다른 암컷을 더 차지하기 쉽도록 세력권을 빨리 형성하고 이제 그거를 메인테이닝 하는, 많이 지키는 형상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벽의 음성 신호 전달 가설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소리가 좀 더 멀리 잘 들린다. 왜냐하면은 뭐 밤까지만 해도 좀 시끄럽다가 하더라도 새벽에는 고요하죠. 그래서 그 고요한 시간대에 맞춰서 애들이 소리를 하면, 경쟁적으로 소리를 내면 좀 더 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까라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송미터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도봉산에서 녹음한 소리고, 5시, 6시, 그리고 오후 1시에 동일한 날짜에 녹음한 소리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새벽 5시에는 지금 이게 X축이 초고요. Y축이 프리퀀시인데 여러 가지 새들이 다 섞여서 울음소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요. 지금 들어보시면 굉장히 뒤에서 삐욱삐욱한 소리가 들리고 위에선 찍한 소리가 들리고, 뭐 이렇게 최소 5, 6개체에서 많게는 10개체, 20개체 이상이 한 번에 웁니다. 여기 뭐 흰돼지바퀴라든지 돼지바퀴 소리, 솔새 종류의 소리, 뭐 휘파람새의 소리, 박새 종류의 소리, 이런 게 섞여 있어요. 여러 가지 종들이 경쟁하듯 울고요. 이게 새벽 5시에서 1시간만 지나도 이렇게 소리 빈도 자체가 좀 줄어듭니다.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더 적은 개체들이 울게 되고요. 적은 개체들이 울더라도 한 개체가 울 때는 좀 더 명확하게, 특히 집박이 종류가 명확하게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위에 소리보다는 훨씬 더 퍼져 있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보이죠. 근데 이게 오후 1시가 되면
훨씬 아까 울던 새들도 우는 걸 멈추고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새들이 우는 걸 멈추고 좀 더 덜 울고 몇몇 종들만 우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새소리를 낼 때는 새벽에 우는 울음소리를 채택하는 게 좀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새소리를 들으려면 새벽에 그 산으로 올라가서 듣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과연 그런데 이 새들을 보려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새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지만 뭐 부제로는 우리 곁으로 찾아온 새라는 부제를 붙여보았습니다. 여기는 전남대학교 캠퍼스고요. 전남대학교 캠퍼스는 보신 바와 같이 정말 많은 녹지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새를 이렇게 보는데 흰눈썹 황금새라는 새입니다. 지금 보시면 나무에 가려져 있고요. 굉장히 크기가 작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약 14에서 15cm? 한 뼘 정도 하는 새입니다. 얘가 처음에는 정말 나무 사이에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얘가 움직일 때를 찾아서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 찍고요. 이렇게 어떤 새가 여기 서식하는지 알게 되는데 새들은 나무 사이에 숨어 있고 뭐 바다 위에 올라와 있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은 새들이 숨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새 소리를 듣는 건 바로 이렇게 녹음 장비를 가지고 그냥 귀로도 들을 수 있고요. 물론 녹음 장비를 가지고 마이크를 차고 마이크를 들고 새 소리가 있는 곳으로 그 시선을 고정하면서 녹음을 합니다. 새소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새소리는 각각의 고유한 시간, 주파수 특징, 파형, 하모니, 뭐 여러 조합된 음절 등의 특징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소리만 듣고도 이 새가 어떤 새가 울고 있다라고 동정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새소리를 들으려면은 직접 귀로 듣는 방법도 있고 녹음 장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새를 보러 갈 때는 여기에 가서 어떤 새가 있는지 찾는 것보다 어느 정도 리스트업을 하고 가요. 그래서 들에 사는 새, 산에 사는 새, 뭐 바다에 사는 새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예상을 하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번에 보시면 딱따구리 종류인데 산에 가면은 드르륵 이런 소리가 들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뭐 당연히 뭐 망치질을 하는 것도 아니겠고요. 뭐 새벽부터 그 전기톱을 쓰는 건 아니겠지만 딱따구리들이 가끔 나무를 드르륵 두드리면서 드러밍 한다고 하죠.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과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산에 사는 새들 같은 경우에는 5번 같이 5번에 있는 뭐 로빈 종류 같이 이제 자기가 있는 서식지에서 목청껏 뭐 고개를 들고 잘 우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서식지는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 자연환경을 총칭하고 새들은 번식지를 가장 중요한 서식지로 선택하기 때문에 이 새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서는 번식지를 찾아가는 게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 얘기를 할게요. 전남대학교는 도심 속 초록섬이라고 지칭을 해보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전남대학교 캠퍼스의 사진입니다. 캠퍼스에서 전대 후문부터 상대, 뭐 정문, 그리고 용봉동 신안교 다리까지 정말 많은 콘크리트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전남대학교 안에는 꽤 많은 녹지 공간이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저는 지금 자연대 1호관 사이언스 월에 있고요. 자연대 1호관은 여기 있죠. 자연대 1호관 뒤에는 뒷동산이 있고요. 앞에 본부도 있고 앞에 나가면 대운동장과 정문에 있는 숲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남대학교에는 녹지 공간, 호수 공간, 농지 공간, 인공 공간이 다 혼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녹지 공간들에 깃대어 사는 새들도 있고요. 이렇게 물이 있는 용지 같이 물이 있는 곳에서는 호수에 사는 새들도 있고 농경지는 여기 이렇게 그 농업생명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가 꽤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습님처럼 여기 그 벼를 기르고 여기에서 실험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이쪽에는 농경지가 형성돼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공간들은 콘크리트가 조성된 인공 공간이 있습니다. 보시면 녹지 공간이 찾아온 새들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서식지에 따라서 그 새들을 분류할 수 있는데 녹지 공간은 기본적으로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가장 큰 나무들, 교목림부터 시작해서 여기 학교 뒤에 잠깐 나가면 볼 수 있는 키 작은 1m도 안 되는 나무들, 관목림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산림성 조류들이 같이 깃대어 살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나무들은 새들의 둥지 공간, 뭐 먹이 공간, 그리고 휴식 공간을 모두 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은 새들이 실제로 다 전대에서 관찰된 조류입니다. 뭐 까치, 물까치, 까마귀, 직박구리, 그리고 뭐 솔부엉이 한 작년쯤에 전대신문에 그 기사를 번식한 솔부엉이 천연기념물이거든요. 얘들이 전대에서 번식한 기사도 나왔고요. 뭐 흰배집박이라든지 돼지박이, 뭐 휘파람새 이런 애들은 여름에 찾아오는 여름철새들 이런 애들이 바로 녹지 공간에 깃대어 사는 새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 그런가 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전남대에는 용지가 굉장히 넓게 발달되어 있죠. 보시면은 캠퍼스 내 용지는 꽤 넓은 면적의 호수로 물새들이 주로 찾아오는데 원앙, 물닭 천연기념물 원앙, 그리고 물닭, 외가리, 논병아리 같이 물새들이 찾아오고요. 여기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먹이 활동, 휴식 활동을 다 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공강 근처에는 여러 새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다시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머낭, 물닭, 외가리, 중대백로 뭐 이런 애들 지보리 한 쌍 있었고 안락할미새 같이 이런 할미새 종류들도 날라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기에 있는 원앙들이 원앙 같은 경우에는 땅에다가 둥지를 트는 게 아니라 나무에 둥지를 틀어요. 근데 전대 후문에서 공과대학 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나무들에는 플라타너스 나무라 굉장히 구멍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서 애들이 밤에 막 날아다니다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가끔 보이는데 그쪽에서 알을 한 뭐 서너 마리가 30개씩 낳고 거기에서 새끼들이 부화를 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원앙 번식 이러면은 뭐 되게 귀여운 오리 새끼들이 나무에서 뛰어내리는 걸 볼 수 있는데 가끔 전남대 캠퍼스에서도 5월쯤 되면 5월, 6월쯤 되면 원앙 암컷이 새끼들을 데리고 쫄랭쫄랑 걸어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공대 시계탑부터 용지까지 애들이 걸어와요. 그래서 한 뼘 정도 되는 새끼들이, 주먹만한 새끼들이 그때부터 이제 용지에서 먹이 활동하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날개 나고, 어, 이제 날 수 있게 되면은 또 다른 데로 떠나는 애들도 있고, 겨울철을 여기서 보내는 애들도 있고요.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농경지에 찾아오는 새들도 있습니다.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의 생장에 따라 찾아오는 새들이 달라지는데 지금 이제 곧 있으면은 벼를 수확할 시기가 됐겠죠. 그래서 노란 벼 이삭이 익어 가는데 봄철에는 모내기를 합니다. 모내기를 하면 그때는 물이 대져 있고 물이 있는 공간에 찾아오는 뭐 물닭 종류라든지 뜸부기 종류라든지 이런 애들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제비 종류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짓기 위해서 진흙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경지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가을과 겨울에는 이제 추수가 끝난 다음에 낙곡을 먹으러 오는 새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새, 뭐 맷비둘기, 까치 이런 애들도 오는데 낙곡을 먹기 위해서 쥐들도 옵니다. 쥐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뭐 맹금류, 황조롱이 같은 애들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뭐 전남대학교 농경지에서 볼 수 있는 애들은 다음과 같은 뭐 황조롱이, 딱새, 참새 이런 애들이 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인공지역. 일부 새들 같은 경우에는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사람이 지은 건물에도 자주 나타나는데, 뭐, 건물 사이에 둥지를 짓는 참새, 애들은 전봇대에도 들어가고요. 그 전봇대에 집을 짓는 까치, 뭐, 건물 지붕 아래 집을 짓는 제비들은 뭐, 흙으로 둥지를 짓고 거기에서 번식을 하죠. 이렇듯 학교 내에서는 꽤 많은 새들이 인공지역에서도 번식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새들이요. 그래서 그중에서 하나 예시를 든 게 바로 여기가 농업생명과학대학 3호관에 있는 2층짜리, 4층짜리 건물인데 그중에 2층에 있는 에어컨 구멍입니다. 참새고요. 제가 참새 연구를 하다가 얘들이 발에다 가락지를 달고 날려 보내주는데 그중에 한 쌍이 여기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어컨 구멍에서 새끼 4마리 키워가지고 잘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공지역에서도 꽤 많은 새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얘를 다시 정리하자면 텃새와 여름철새, 겨울철새, 나그네새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이동에 관련된 분류 방법이고 그리고 언제 생활하느냐 하면 언제 생활하느냐, 낮에 생활하느냐, 밤에 생활하느냐를 따진다면 바로 주행성 조류, 야행성 조류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얘들은 이제 새소리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새소리를 듣고 어떤 새인지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새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관찰하고 동정하는 게 필요한데, 다음과 같이 새를 보기 위해서는 쌍안경이라든지 필드 스코프라는 망원경을 사용해서 새를 관찰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새를 관찰한 다음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긴 사진기들을 이렇게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를 녹음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음성 녹음 장비처럼 마이크를 들고 야외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소리를 녹음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송미터라는 장비를 사용하고요. 아까 도봉산 다락원에서 녹음한 자료를 보여드린 것과 같이 주요 서식지에 설치해 놓으면 이제 설정해 놓은 시간 동안 자동으로 음성을 기록하는 장비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곳이라도 딱 한번 설치해 놓으면은 다음에 한 3달 뒤에 수거하러 갈 때까지 내가 원하는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매 시간 매 시간 5시부터 5시에 00분부터 05분까지 매 시간 5분 동안 녹음을 해주세요 하면은 그 시간 동안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자연의 소리를 담을 수 있고, 하지만 정해진 시간 중에 새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얘가 정확하게 어떤 새가 오는지 모르니까 종 판별이 어려울 때도 있고요. 반대로 파라볼릭 마이크인데 얘는 내가 직접 녹음기를 들고 가서 새 소리를 녹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새가 오는 곳 근처로 직접 접근을 한 다음에 어떤 새가 오는지 내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걔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녹음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울고 있는 조류의 정확한 종 판별이 가능하고 상황 및 행동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구할 때는 이 새 소리를 어떤 새가 내고 있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사람의 접근이 조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새소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렇게 녹음한 새소리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검색어를 입력한다면 다음과 같은 새의 이름이 뜹니다. 그래서 통합검색에서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새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나오고요. 새소리를 녹음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연구자들이 녹음해 놓은 새소리를 듣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홈페이지는 바로 제노칸토라는 홈페이지고, 여기에 학명이라든지 영명을 적게 되면 전 세계적인 분포권이 나오고요. 거기에 연구자들이 올려놓은 새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검색 결과를 통해서 새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과 새소리를 이제 알아보는 방법이었고, 이제 새들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산과 들과 강과 바다와 도시와 농촌에서 만날 수 있는 새들이라는 제목이고요. 여기 있는 새는 바로 홍여새라는 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이제 이동기 때 가끔 보이는 새인데, 저는 이 새를 2015년쯤에 저기 광주역 앞에서 날라온 새들 개체군을 한 30마리를 봤다가 계속 못 봤어요. 그러다가 올 초에 지금 서해안 송이도라는 섬에 들어가서 딱 한 번 이동기 때 마주치고 그 다음에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새들이 있는데 하나씩 새소리를 들려드리면서 종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집밥꿀입니다. 아마 학교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이 사진도 학교에서 찍었고요. 전남대학교 캠퍼스 내에 꽤 많은 수의 집밥구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끄럽죠?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학교에서 생활하고요. 이제 저희 연구자들이 말할 때는 저 시끄러운 새다라고 자기 존재감 되게 잘 나타내는 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집바구리 같은 경우에는 꽃의 꿀 같은 것도 따먹기도 하고 곤충을 잡아먹고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대표적인 텃새고요. 이제 사실 새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많이 보이는 새가 참새, 까치, 비둘기이기 때문에 그런 새들을 대표적인 텃새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 집밥꿀이라는 새도 대표적인 텃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1년 내내 보여요. 그리고 얘는 올빼미입니다. 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서 소쩍 소쩍 하고 오는 새는 소쩍새입니다. 그리고 후 이렇게 후후후 이게 바로 월빼미 수컷의 소리고요. 자세히 들어보면 꽥꽥 소리가 들려요.
꽥 소리 들리죠? 꽥 소리는 올빼미 암컷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올빼미 같은 경우에는 수컷이 자기 세력권을 뽐내기 위해서 우후후 이렇게 밤에 우는데, 암컷은 거기에 화답하면서 우후후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꽥꽥 소리를 내면서 수컷을 찾아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올빼미 눈이 되게 밝게 찍혔죠. 밤에 찍느라 후레쉬를 비치고 찍었는데, 지금 올빼미 눈 말고 아래 보면 하얀 눈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눈이 보이는데 얘는 바로 쥐예요. 올빼미가 쥐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물고 와서 나무 위에 앉아서 저런 후후후후 이런 소리를 내면 암컷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암컷이 날라와서 이 쥐를 암컷한테 선물하면 암컷이 그걸 받아 먹고요. 이 선물을 받은 암컷한테 수컷이 올라타서 이제 짝짓기를 시도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올빼미는 애들이 자기가 선물을 통해서 자기 세력권을 우후후 하고 자기 세력권을 과시함과 동시에 쥐 같은 그런 먹이를 잡아서 선물을 암컷한테 마련해서 주면 암컷이 그걸 받아들이고 짝짓기 하는, 짝을 형성하는 그런 행동 습성을 보입니다. 올빼미였고요. 얘는 솔부엉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곧 있으면 시험 기간이 되겠죠. 이제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요새도 저녁에 전대 걷다 보면 이 소리는 가끔 들립니다. 전남대학교에는 그 자연대 1호관 뒤에 있는 동산이랑 지금 전대 사대부고 동쪽에 보면 솔부엉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한 마리가 이렇게 울고 후후 하고 우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근데 솔부엉이도 맹금류예요. 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한 20cm? 20cm가 좀 덜 되나? 아무튼 이 정도 한 사이즈인데, 솔부엉이 근데 얘들도 맹금류라 지금 보시면 발톱도 굉장히 날카롭죠. 근데 올빼미 같이 쥐를 많이 잡아먹는 애는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 쥐를 잡아먹을 수는 있지만 그 정도까지 크기가 큰 놈은 아니라서 주로 밤에 나방 같은 거를 사냥하는 그런 행동 습성을 보입니다. 이렇게 울고요. 얘는 전남대학교에서 찍혔고 그 전대 사대부고에서 법대 가는 길에 그 나무에서 번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끼들 3마리가 막 이렇게 눈 뜨고 있을 때 어미가 위에 올라와서 이제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솔부엉이. 그리고 큰 유리새라는 새입니다.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새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우는 새입니다. 색깔도 아름답고 소리도 아름답죠. 얘들은 그 대표적인 명금류, 아까 말씀드린 노랫소리를 하는 새라고 보시면 되겠고, 새는 그 우리나라에서 유리라는 이름이 붙으면 파랑색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랑새는 사실 약간 청록빛을 띠는 녹색빛을 띠는 새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약간 이제 동화책에서 본 파랑새 이미지는 바로 여기 큰 유리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수컷은 이렇게 화려하고 소리도 이쁘게 내는 반면에 암컷은 굉장히 수수해요. 암컷은 갈색, 약간 되게 수수한 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수컷과 같이 짝을 이루어서 번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특히나 이 사진은 무등산에서 찍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여름 철새예요. 얘가 바로 큰 유리새였고, 얘는 산솔새라는 새입니다. 산솔새의 송, 바로 노랫소리입니다. 가냘프고 굉장히 높은 주파수로 울게 되는데요. 산솔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새이기도 하지만 재밌는 점은 이제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크기가 여러분들 남자분들 기준 왼손 두 번째 손가락 마디, 3개 마디 플러스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 굉장히 작은 새인데 얘들이 굉장히 작은 새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파수와 큰 소리를 내서 우리가 이 소리를 들으면 산솔새가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작은 새들이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낼까라는 것도 꽤 많은 연구 대상이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얘들도 지역마다 좀 우는 소리가 다릅니다. 사투리가 있다고 하죠, 방언. 그래서 이게 바로 산솔새라는 새였고요. 또 넘어가자면 박새.
박새가 울고 있는 모습을 사진 찍은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그 또 흔한 텃세 중에 하나입니다. 박새 같은 경우에는 조력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고 가장 잘 연구가 되는 종인데 우리 주변에서 뭐 네스트 박스라고 하죠. 둥지 상자. 인공둥지 달아놓으면 잘 들어오고 사람들 막 그렇게 겁내지도 않고 호기심도 많고 이래서 연구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얘들도 이렇게 우는 패턴이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아까 스위치 이렇게 울다가 스스피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송에 그리고 콜에 어떤 음성학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금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종이 바로 박새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새소리의 과학적 연구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석사 과정 때 연구했던 새는 바로 딱새라는 새고요. 이게 지금 가운데서 울고 있는 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마을에 한 마리씩 굉장히 높은 전봇대에 올라가서 울음소리를 울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딱스의 송 변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보시면 그 첫 번째 논문의 제목은 The Song Structure and Repertory Size of Daurian Redstart in South Korea고 두 번째는 Distinct Pattern of Geographic Variation for Different Song Type in Daurian Redstart. 이 말은 우리나라의 전국 8도 중에 5개의 도에서 제가 녹음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얘들이 각각 지역마다 다른 새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낸 논문입니다. 그래서 딱새의 송과 콜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딱새 송입니다. 지금 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죠. 앞에 휘리리릭 하다가 휘리리릭 하는 휘슬 부분이 있고요. 그 뒤에 자기가 송을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을 바꿔서 부르는 실라블이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작지만 이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딱새 콜은 이렇게 삑삑삑 한 소리가 나는데 다음과 같이 삑삑삑 하는 소리를 내요. 얘가 바로 딱새의 송과 콜인데 여기에서 딱새의 앞부분 휘슬의 휘슬도 지역마다 변이가 있고 여기 뒤에는 실라블들도 변이가 있다라는 게 제 연구의 골자였습니다. 보시면 녹음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파라볼라 마이크를 썼고요. 그 마을에 가서 직접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을의 위치가 어딘지 어떤 지역에 있고 뭐 태백산맥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다 기재를 한 다음에 녹음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녹음 파일을 분석을 하면 이러한 모습이 보여요. 이런 소리를 내거든요, 딱새가. 그래서 얘를 5분에서 10분 동안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어떻게 오는지 새 소리에 분석을 할 때는 어떤 소리가 어떻게 여기에 주파수별로 프로그램이 찍히는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하나의 송에 어떠한 타입의 휘슬이 존재하는지, 실라블이 존재하는지, 서브실라블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요. 한 20번 정도 새가 운다. 방금 그렇게 소리를 반복하다 보면은 얘가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들을 디텍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개 정도의 실라블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얘를 가지고 이제 어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애들에 대한 애들 소리를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리아 A가 여기 영서지방, 강원도의 영서지방, B가 영동지방, 태백산맥 기준으로, D가 이제 경북에서 경남 넘어가는 쪽이고, C가 충청도, E가 바로 전라도입니다. 딱새가 울 때 아까 앞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휘슬과 실라블 타입으로 나누어지는데, 휘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그 지역마다 컴포지션하는 퍼센티지가 다르다. 애들이 구성하는 퍼센티지가 다르고 위에 테이블 4 여기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실라블이 A 지역 안에는 0.50%가 같은 실라블을 공유하는 반면에 A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다른 지역 간에는 이렇게 공유하는 퍼센티지가 낮아진다. 즉 각각의 단어는 비슷할 수 있으나 그 사용세가 달라진다는 사투리를 밝혀낸 논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딱새, 새소리에 대한 논문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를 만나러 가는 길에 대한 당부의 말씀, 그리고 새에 대한, 새를 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새를 관찰하는 요령입니다. 새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아마 줌에 계시는 분들이 꽤 오늘 채집을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오늘 처음 새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새를 지금까지 보시던 분들이, 어, 그 학교 와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봤을 건데, 새를 보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가장 필수품이 바로 이 쌍안경입니다. 쌍안경을 목에 걸고 간 다음에 새가 있는 곳에 도착해서 한 장소에 머물거나 새들이 놀라지 않게 천천히 걸어가면서 소리를 듣고 얘들이 어디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용히 움직이면서 새들을 찾고, 그런 다음에 새를 찾으면, 육안으로 먼저 찾으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경계심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쌍안경을 이용해서 봅니다. 주로 8배 혹은 10배, 10배짜리 배율을 사용하고요. 그것보다 새들이 훨씬 멀리 있다고 하면 여기 옆에 있는 망원경, 필드스코프라고 하는 망원경을 사용해서 새를 보게 됩니다. 그럼 얘는 한 25배에서 50배까지 새가 확대가 되죠. 그래서 이 새가 어떤 새인지, 그 부리 길이가 얼마나 긴지, 부리가 위로 휘었는지 아래로 휘었는지, 색깔이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뭐 검은색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새가 어떤 새다라고 동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색깔과 뭐 형태를 보게 되는데, 아래에 제가 기재한 것처럼 새들은 각 종마다 형태, 색깔, 크기는 당연히 다르고요. 앉는 모양, 날개 형태, 부리 형태, 꼬리 형태, 나는 방법, 날갯짓 속도,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앞에서 설명드린 산솔새라는 새와 뭐 박새, 참새, 이런 애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슷비슷하게 생긴 참새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새들이 앉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꼬리를 들고 앉는 애들도 있고요. 목을 치켜드는 애들도 있고, 꼬리를 흔드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비율들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새를 볼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뭐 실루엣 같은 것도 판단하고 새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소리를 듣는 방법인데, 새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이제 녹음 장비, 그리고 이 쌍안경을 들고 가서 이 어떤 새가 어떻게 울고 있구나를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새들은 각 종별로, 각 개체별로, 각 상황별로 특정한 소리를 생산하기 때문에 여러 장소에선 다양한 새들을 확인하고 이들의 소리를 확인할수록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구자가 들고 있는 건 파라볼라 마이크인데, 여러 녹음 장비를 사용해서 녹음하고요. 시기별, 뭐 그 가로친 것처럼 여름철새와 번식기, 여름철새들이 번식기와 이동기 때 우는 소리가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을 이해한 다음에 녹음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숲에서 새들은 돈 코러스라는 행동 특성으로 새벽에 가장 많은 울음소리를 녹음할 수 있기 때문에 주 번식기인 4월에서 6월 사이에 가장 많은 소리를 녹음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새소리를 듣는 요령이었어요. 일단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였고, 어,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네. 방금 질문은 사람이 아닌 생명체를 관찰할 때 뭐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는 필드 리서처기도 하고 뭐 조사원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밖에 나가서 새를 보고 이 지역에 어떤 새가 사느냐라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즌에 가서 내가 무조건 이 새를 보고 싶다 하고 갔을 때 볼 수 없는 게 제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호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혹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라든지 뭐 IUCN 레드리스트에 속하는 굉장히 국제적인 멸종위기 종들도 우리나라에 있는데, 얘들은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로 여러분들께서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뿔제비 갈매기라는 새가 있습니다. 그 뿔제비 갈매기라는 새가 있는데, 얘는 전 세계에서 10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긴급 멸종 위기종이에요. 걔들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말해, 저는 쉽게 설명드립니다. 자연대 1호 안에 있는 인원수보다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걔네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영광에 있는 칠산도라는 섬에서 주기적으로 번식은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100마리밖에 안 되는 새를 보기 위해서 영광에 몇 번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다가 딱 한 번 봤어요. 운 좋게. 얘가 칠산도에서 그날 있을 수도 있고 영광에 있는 갯벌에 밥 먹으러 왔다가 쉴 수도 있는데, 딱 한 번 올해 영광 가서 그 새를 본 적이 있고요. 반대로는, 100마리밖에 안 되는 새를 보기 위해서 영광에 몇 번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다가 딱 한 번 봤어요. 운 좋게. 얘가 칠산도에서 그날 있을 수도 있고 영광에 있는 갯벌에 밥 먹으러 왔다가 쉴 수도 있는데, 딱 한 번 올해 영광 가서 그 새를 본 적이 있고요.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새들은 서식지가 중요합니다. 이 서식지에 가면 이 새는 있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새덕후 채널이라든지 여러분들 보시면 나오는 긴꼬리 딱새, 굉장히 이쁜 꼬리가 한 20, 30cm로 긴 긴꼬리 딱새는 서식지가 굉장히 깊은 산골에 물이 흐르고 습지가 형성되어 있어야 그쪽에서 일부 보이는 굉장히 귀한 새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찾아보겠다고 산 타고 강 건너고 산 타고 습지에 들어가서 막 물 다 젓고 했는데도 못 찾았습니다. 못 찾은 경우도 왕왕 있어요. 시기를 놓친다든지 얘가 우리나라의 여름철 새인데 와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거기 안 살겠죠. 그래서 완벽한 서식지임에도 불구하고 못 찾는 낙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참새 연구를 했습니다만 참새 낙담한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참새를 전대에서 연구할 때 한 300마리 정도 잡았어요. 그래서 얘들 다리에다가 그 다른 색깔 가락지를 다 달아서 날려보내줬는데 얘네들이 내가 닿지 못하는 곳, 뭐 전봇대에 올라간다든지 전봇대에 둥지를 틀면 거기는 사다리 차를 불러도 못 들어갑니다. 한전에서 뭐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데이터 날린 거죠. 300마리 잡았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생명체를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굉장히 보고 싶은 애를 봤다는 희열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새 연구의 묘미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새 연구를 하면서 전남대학교에 있으면서 약 10년이 좀 넘게 생활을 하면서 박사를 마치고 지금 이제 과학자가 됐습니다. 새 연구하시는 분들, 새를 연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과 새를 좋아한다, 생명을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생물학과에서 오랜 시간 있으면서 저 새 연구하고 싶어요. 새 좋아해요. 라고 오는 학생들도 많이 봤고, 그,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그 생명을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좋아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고요. 저희야 이제 야외에 나가서 정말 발로 뛰고 뭐 새벽에 나가기도 하고 밤새워서 올빼미 같은 경우에 밤새워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얘들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정말 좋아하면은 한 번쯤 도전해 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새들에 대해서 알고 좋아하는 것과 나중에 내가 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잡고 뭐 연구하는 거는 조금 다른 분야다. 그래서 생물학과에 있으면서 생물학과 혹은 이런 강연 자리에서 이 새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 먼저 선배 연구자들이 이런 어떠한 연구를 진행했는지 먼저 한번 폭넓게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새 연구를 시도하면은 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연구고 안에서 같은 과학자라도 안에서 이제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하는 연구가 좀 스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런 생태학에 관심을 가지고 동물 행동학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